네, 오늘은 집차를 운전하려고 하는,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요. 그러니까 제가 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겪은 걸 좀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. 집차가 이제 처음에 이제 회사하고 계약하고 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면, 이게 처음에는 뭐 월 매출 뭐 1,000만원 2,000만원 그렇게 해서 회사 쪽에서 얘기를 합니다. 얘기를 하면 뭐 내가 순이익으로 얼마 이상 가져갈 수 있다, 뭐 600만원 뭐 500만원 가져갈 수 있다,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. 얘기를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처음 계약할 때 이제 제가 일을 해보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? 일을 일주일이라도, 그러니까 최소 2, 3일이라도 일을 해보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, 그러니까 시스템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계약을 먼저 하고 차를 이제 인수받고 선탑하고 타가지고 이제 뭐 교육 조금 이틀 2, 3일 받고, 그러니까 교육 받을 때도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다른 그 거래처에 가서 뭐 이렇게 물건 싣고 뭐 지게차로 옮겨 싣고 뭐 그런 거를 하질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를 뭐 물론 그렇게 해주는 데도 있긴 하지만은, 그러니까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나가는 금액을 전액을 대출했어요. 5톤짜리 전액을 대출했는데 캐피탈을 대출했죠. 캐피탈을 대출하니까 이게 금액이 엄청납니다. 그러니까 이자가 엄청 비싸죠, 캐피탈은. 그러니까 제가 처음 대출할 때도,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, 대출을 꼭 해야 한다면 웬만하면 전액 대출은 하지 마시고요. 특히나 이제 5톤 뭐 11톤 이런 큰 트럭들은 뭐 2, 3천만 원 대출하는 게 아닙니다. 금액 단위가 막 9천만 원, 뭐 1억 5천만 원,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거의 집값만큼 대출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. 이게 뭐 1금융, 2금융도 아니고 저기 뭐 캐피탈 뭐 저축은행 이런 데서 대출하면은 이자 금액이, 그러니까 배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얘기 드리고 싶은 게, 예를 들어서 뭐 전체 다 뭐 차값 뭐 지임료 뭐 세금 뭐 이거 다 토탈 해서 이제 1억이다 치면은 최소, 그러니까 내 통장에 있는 돈이, 지금 현재 있는 통장에 있는 돈이 2, 3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돼요. 왜냐면은 이게 당장 처음 시작해서 뭐 물건을 받아서 그쪽에 뭐 어디에 납품을 했잖아요.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다. 부산에 어디에 납품을 했어요. 납품을 하면은 그 업체에서 바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내일 바로 돈이 들어오는 게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. 다음 달에 들어와요. 그러니까 2월이죠, 2월. 다음 달에 들어오기 때문에, 그것도 빨리 들어오면은 뭐 2, 3주 안에 들어오는데 또 더 늦어지는 회사들도 많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를 당장 두세 달은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, 뭐 기름값, 유류비, 세금, 차에 들어가는 뭐 수리비, 이런 게,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요.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대출하면은 차 할부 뭐 100만원 200만원 차 할부에다가, 그리고 가끔씩 또 이렇게 아프거나 하면 또 병원도 가야 되고요. 그리고 뭐 생각지도 못하는 뭐, 그러니까 가다가 뭐 타이어 빵꾸 나거나 그런 것도 다 이렇게 대비를 하셔야 되고, 한 번씩은, 그러니까 이게 대형차를 몰면, 장거리 노선을 몰면은 차숙을 해야 돼요. 차숙이 뭐냐면은 차 안에서 자야 돼요. 이게 왜냐면은 나는 그러기 싫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. 그러니까 이게 차숙을 할 수밖에 없어요, 시간이.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부산에서 물건을 상차를 해서 경기도 쪽에 인천이나 뭐 어디 화성에 갖다 줘야 된다. 그러면 새벽에 운전해서 아침 뭐 9시까지 갖다 줘야 된다.
그러면 새벽에 운전해서 올라가야 되죠. 화성까지. 그럼 8시까지 회사 근처까지 가야 된다. 그럼 어디 중간에 어디 고속도로 빠져서 뭐 어디 대전 대구 빠져서 뭐 어디 숙박을 하고 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. 이게 왜냐면은 큰 차들은 80km, 90km 리미트가 걸려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이상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. 큰 차들은. 그러니까 이런 아주 자세한 뭐라 해야 되지? 자세한 이런 정보들을 계약할 때는 잘 얘기를 안 해줍니다.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알아보시고 하셔야 돼요. 이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전을 할 때, 운행을 할 때 알아야 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. 이게 단순히 뭐 그냥 물건 상차해서 갖다 주면 되는 거 아니야? 이런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게 돈이 2, 3천만 원이 왔다 가는 게 아니죠. 이게 5톤, 11톤 이런 거는 진짜 1억, 2억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차들이기 때문에 제가 워낙 이런 걸 많이 당했어요. 당해서 저도 뭐 거의 그것 때문에 많이 피해를 봤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지입차를 계약한 회사에서는 아무런 책임도 안 져줬습니다. 결론적으로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는 이제 처음에 계약을 하고 운행을 했는데 한 달, 2달 하다 보니까 이게 그만큼 뭐라지 돈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회사에서는 뭐 500, 600 순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하루에 콜 1개를 줘요.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뭐 부산 가는 그런 거를 30만원짜리를 그것도 30만원 안 되는 것도 많았어요. 25만원 뭐 27만원 그런 것도 많았고 이게 그러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0만원 잡으면은 20일만 하면은 뭐 600만원이잖아요. 쉽게. 그러니까 30 곱하기 20 하면 600만원이잖아요. 근데 문제는 이게 하루하루 다 달라요. 다 다르고 회사 그러니까 상차 하차는 거기가 다 다르고 하루하루마다 다 다르고 그리고 30만원 잡아도 600만원이면 600만원이 순이익이 아니에요. 600만원에서 할부 대출 빼야 되죠. 뭐 150만원만 잡아도 싸게 잡아도 150만원 잡으면 150만원 그러니까 대출 빼야 되고 수리비 뭐 한 50만원 키핑해야 되고 거기다 식비 거기다가 뭐 수리비 숙박비 뭐 이런 걸 조금은 그래도 한 5, 60만원은 조금 그러니까 여유 자금을 놔둬야 돼요. 이게 왜냐면은 이게 갑자기 어디 아프거나 다치거나 이러면은 진짜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돈이 대출하고 다 합해서 한 250만원 그러니까 작게 잡아도 200만원은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. 이게 그러니까 600만원 마이너스 200만원 하면 400만원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5톤 차를 몰면서 400만원 남아가지고는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. 그러니까 이게 뭐라 해야 되지? 그러니까 400만원 가지고는 경기도에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리고 제일 안 좋았던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산에서 이제 저녁에 해가지고 이제 아침에 이제 아침에 인천 쪽에 도착하잖아요. 아침에 인천 쪽에 도착하면 9시에 도착한다. 그러니까 그 회사에 하차를 한다 하면은 하차하고 나서 다시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하차했을 때 그 다시 콜을 부산으로 가는 콜을 바로 주는 게 아닙니다. 바로 주는 게 아니고 또 뭐 3시간 4시간을 또 기다려야 됩니다. 하차하는 그 콜을. 그러니까 요 운행하는 차주 입장에서는 사람 미치는 거죠. 완전 3시간 4시간을 기다려야 되니까. 그래서 뭐 2시간 넘게 기다렸다가 회사에 또 전화하면은 회사에서 하는 말이
조금만 기다려봐라, 금방 줄 테니까. 아니 이미 2시간을 기다렸는데 뭘 얼마나 또 기다려야 됩니까? 그죠? 그러니까 차주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열받아서 그냥 이제 나는 그러니까 회사 소속은 돼 있는데 콜은 안 받겠다 이렇게 했어요. 그러니까 한 2달 지나서 콜 안 받고 그냥 이제 내가 알아서 그냥 저 뭐 다른 어플하고 콜 잡아서 내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. 그러니까 그게 또 이제 그러니까 뭐 흐지부지 돼 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내가 회사 소속은 돼 있는, 차는 회사 소속이 돼 있는 거예요. 차는 회사 소속이 돼 있는데 콜을 안 받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계속 그런 뭐 27만원 뭐 30만원 그런 콜밖에 안 주니까 최소 한 40만원 이상 콜을 줘야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700, 800 그렇게 한다 치면은 2, 300만원, 200만원, 250만원 뭐 낼 거 내고 대출 그 할부 내고 그래 해야지 한 500 이상 남아야지 내가 뭘 할 수가 있지. 그죠?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회사 상담한다고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이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 먼저 올라가서 상담한다고 가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. 그러니까 이게 거기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물론 다 나쁜 건 아니에요. 다 나쁜 건 아닌데 좋은 분들도 있는데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 계신 분들은 참 이게 뭐라 해야 되니까 제가 억울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게 저도 지금 많이 당해서 그러니까 개인 회생까지 갔어요. 개인 회생까지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으로 이런 게 그러니까 지원해준 이런 게 없었으면은 저는 진짜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. 큰일 날 뻔했고 이런 시스템을 좀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이런 것들도 좀 나라에서 이런 것을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. 상담이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. 이렇게 해서 뭐 좀 이렇게 잘 굴러갈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. 나라에서도. 그러니까 왜냐면은 초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데 살아보려고 그러니까 그 서울까지 그러니까 지방에서 서울 경기도 찾아가가지고 상담해가지고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고민해가지고 하는데도 참 이렇게 아무도 이렇게 뭐라 해야 되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.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잘 상담해가지고 잘 집차 잘 마련해가지고 연식 좋은 거 해가지고 뭐 잘 굴러간다고 해도 몇 달 뭐 1년 3년 5년 잘 굴러간다고 해도 이게 운전직 특성상 30년 40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잘 생각하세요. 그러니까 이게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물론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. 60대 70대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.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40대인데 제가 그걸 빨리 그만둔 이유가 뭐냐면은 진짜 뭐 차나 일 때문에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인천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운전하고 오다가 6시간 7시간 운전하고 오다가 졸음 운전 때문에 한순간에 사람 죽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저도 죽을 고비를 한 3번 정도 넘겨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이게 졸리다고 절대 에어컨 켜고 여름에 특히나 여름에 봄 여름에 5월에서 한 7, 8월까지 에어컨 틀고 많이 가잖아요. 에어컨 틀고 창문 닫고 운전하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. 이게 왜냐면은 사람들이 참 잘못 알고 있는 게 에어컨 틀면 시원하니까 잠 안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차 안에 이산화탄소가 꽉 차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운전하면 안 되고 조금이라도 1cm라도 2cm라도 창문을 조금이라도 열어 놓으세요. 그게 환기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. 진짜 중요하고 에어컨도 웬만하면 1단계 2단계만 트세요. 너무 이렇게 세게 틀어 놓으면 그게
어떤 실험에서도 그게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. 실험에서도 어떤 20분 30분 아니다 20분인가 그 안에 바로 잠이 온다고, 그게 그러니까 10분 20분 안에 바로 잠이 온다고 그게 증명이 된 그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창문을 열고 운전하세요.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살자고 돈 벌자고 하는 일인데 참, 그러니까 큰 사고들이 많이 납니다.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많이 봐왔고 직접 보기도 했고, 고속도로에서 뭐 막 불나거나 막 어디 뭐 가드레일 들이받은 그런 차량도 많이 봤고요. 진짜 안전운전 하셔야 되고요.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한 가지 좀 안 좋은 점이, 뭐 계약해서 어디 뭐 회사에서, 그러니까 상차해서 어디 다른 지역에 뭐 하차하고 그런 계약해서 하잖아요. 계약을 뭐 20일 25일 계약을 하면은 이게 내가 아파도 해야 돼요. 이게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. 계약을 위반해 버리면은 이제 그게 진짜 회사에도 피해고 나한테도 피해요. 그러니까 모두한테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안 좋고요. 그리고 계약하기 전에 제일 좋은 거, 제일 베스트는 계약하기 전에 이런 걸 다 알아보셔야 돼요. 그러니까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직접, 그러니까 휴게소 가서 큰 차들 서 있잖아요. 큰 차들 서 있잖아요. 그러니까 굳이 휴게소까지 안 가도 이런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 같으면은 이런 감천항이나 부산항 쪽에 가보면은 큰 차들 많이 있어요. 큰 차들 많이 서 있는데 가서 물어보세요. 가서,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라도 대놓고 물어보세요. 가가지고 아 죄송한데 뭐 이런 거 한 두 가지만 좀 물어봐도 될까요? 하면서, 그러니까 뭐 빈손으로 가면 안 되고, 당연히 빈손으로 가면 좀 실례고요. 이렇게 뭐 바깥이라도 이렇게 한 상자 사가지고 가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. 물어보고, 이런 건 저도 처음에 그걸 안 했어요. 물어보는 걸 안 했어요. 그러니까 진짜 후회되는 게 그런 걸 물어봤어야 돼. 실질적으로 운행을 했을 때 도움이 되는 것들.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화물차 좀 운전해 보려고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게 있을까요? 아니면은 뭐, 그러니까 자기가, 그러니까 막 이렇게 검색하다 보면 궁금한 거 있잖아요. 시작하려고 하는데 뭐 회사에서는 뭐 순이익 뭐 500만 원 이상 나온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, 아니면은 뭐 했을 때 안 좋은 점이나 뭐 이렇게 장거리가 좋은지 단거리가 좋은지 뭐 이런저런 세부 사항들이 진짜 많아요. 세부 사항들이 몇십 가지는 돼요.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을 그냥 저 서울 경기도 가서 상담만 하지 마세요, 제발. 그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 가서, 항구에 가서 큰 차들 직접 운전하시는 분한테 물어보세요.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. 검색해서 나오는 거 아무 필요 없어요. 블로그, 유튜브, 뭐 어디 좋다 나쁘다 뭐 지인들 이런 거 진짜 아무 필요 없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베스트는 지금 운전하고 있는 사람들, 차주들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빨라요. 제일 빠르고 제일 베스트고. 그러니까 처음에 가보시면 겉으로 보기엔 투박해요. 투박하고 아저씨고 할아버지고 이러니까 막 쌍욕할 수도 있어요. 쌍욕할 수도 있고. 그런데 그래도 물어보세요. 그러니까 물어보요. 왜냐면은 내가 1, 2년 일할 거 아니잖아요.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억 주고 뭐 볼보차 1억 2억짜리 볼보차를 샀는데, 그것도 전액 대출해가지고 볼보차를 샀어요. 볼보차를 샀는데, 그러면 그때 볼보차 사가지고 뭐 한 달 모다가 사고 나버리면은 그때 가서 후회할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제발 이 직접 운전하시는 차주들한테 물어보고 하세요. 물어보고. 그게 제일 베스트입니다. 그리고 웬만하면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이게 왜냐면은 사고는 한순간이에요. 사고는 한순간. 내가 운전 잘한다고 해서 사고 안 나는 것도 아니고요. 뒤에서 추돌할 수도 있고 옆에서 추돌할 수도 있고, 그리고
제발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안전운전. 특히나 큰 차들은, 큰 차는 위에 타면은 밑에가 잘 안 보이죠. 밑에도 잘 안 보이고 뒤에 뭐 조그만 아이가 서 있거나 이러면 안 보입니다. 물론 그런 일을 잘 없긴 없겠지만 혹시나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고속도로는 그런 경우 잘 없는데 시내에 들어가서 뭐 어디 마트 앞에 잠깐 대놓고 뭐 이렇게 음료수 한 개 살라고 들어갔는데 아이가 서 있을 수도 있어요. 뭐 자전거가 서 있거나 오토바이가 서 있거나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거 큰 차들 타면은 5톤 11톤 타면은 그런 거 25톤 그런 거 타면 잘 보셔야 돼요. 큰 차 타면은 저 밑에 100m 200m 앞에는 잘 보여요. 100m 200m 앞에는 잘 보이는데 바로 밑에 진짜 1m 밑에 그 앞에는 잘 안 보인다니까요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. 이게 큰 차 타면은 그만큼 책임감도 많아야 됩니다. 책임감도 많아야 되고, 그리고 제발 고속도로에서 양보 운전하세요. 양보 운전. 예를 들어서 뭐 승용차가 자기 옆에 막 붙어서 간다고 열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따라가지 말고요. 보복 운전하지 말고요. 제발. 큰 차들은 그만큼 책임감이 따르는 겁니다. 책임감이 따르고, 그리고 누가 열받게 한다고 보복운전 하지 마시고 안전운전 하시고 양보운전 하세요. 양보운전 하시고.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돈 100만원 더 벌려고 하다가 진짜 죽을 뻔했어요. 그래서 그만뒀는데, 그래서 그 일을 그만뒀어요. 그만뒀고, 그러니까 조금 뭐라 해야 되니까 여유가 된다면은 최소 한 1,500만원 2,000만원이라도 돈을 모으고 시작하세요. 이게 너무 전액 대출 해버리면은 타격이 큽니다. 저는 처음에 차가 고장났을 때 수리비가 800만원이 나왔어요. 저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맞냐고 처음 차 구입한데 거기에다 전화를 해봤어요. 이게 이 수리비가 막 800만원이 맞냐고. 그러니까 이게 어디가 고장났는데 내가 이렇게 막 전화해보니까 아닌데 그 정도 수리비가 안 나오는데 왜 뭐 많이 나와도 뭐 400, 230 뭐 그 정도 나왔겠는데 왜 그러냐고.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거기 내가 이제 제가 급해서 이제 잘 모르는 업체 거기 어디 맡겼거든요. 지방에, 경기도에. 들으니까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약간 수리비를 너무 세게 부른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모르면은 수리비 이런 것도 잘 모르면은 진짜 2,300만원 한순간입니다. 2,300만원 한순간에 사라집니다. 800만원을 부르니까 뭐 800만원 애 이름도 아니고. 그래서 저는 800만원이 없었죠. 돈 뭐 200만원도, 통장에 200만원도 없었는데. 그래서 차 폐차했어요. 그러니까 차 구입한 데다가 뭐 어떡할 거냐, 지금 대출도 안 되고 뭐 돈도 없는데 어떡할 거냐 막 전화해가지고 됐다, 그냥 이 차 그냥 팔 테니까 그냥 처리해 달라고. 뭐 방법이 없는데 어떡할 거냐고. 차가 고장이 났는데 수리비가 없는데 어떡할 거냐고. 그래서 차 그냥 처리해 버렸어요. 그러니까 그 길로 그냥 뭐 한 3달 했나? 3달 하고 끝내버렸어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죽을 고비도 넘기고 이러니까. 그래서 이게 참 집 시작하시는 분들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다른 직업도 많고 지금,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30대 40대 50대 분들이 그렇게, 그러니까 특별히 기술이 있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돈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면은 할 게 없어요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할 게 없습니다. 운전직 아니면은 뭐 저런 사무실 들어가서도 일하기 힘들고 또 돈도 얼마 못 벌고 이러니까, 아니면은 뭐 차라리 뭐 그러니까 저런 인테리어 쪽이나 아니면 몸 쓰는 일, 타일이나 아니면 기술직 쪽에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하시고 싶습니다.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. 그래도 해야 된다면 잘 알아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모두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